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즈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자, 일단 오늘 시장이 약간 버릇버릇하게 끝났습니다. 어제 제가 썸네일을 이렇게 남겨드렸는데요. 반도체에서 단기 고점 포착됐다고요. 며칠 전부터 한번 보이고 이제 어제까지 확실하게 확인사살하는 날이 어제였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 업종을 많이 매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종의 단기 고점을 꼭 집어가지고 어제 얘기 드렸던 겁니다. 당연히 또 반도체 업종 하면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대장이잖아요. 얘네가 빠지면 우리나라의 시장이 무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콕 집어서 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까지도 조금 하방 압력을 받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이클에 대해서도 아직은 조금 주도 업종이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사이클 안에는 역시 바이오,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도 아직 빠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반도체 일부 우리가 또 주목도 해봐야 되고 무엇보다 소부장,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지금 또 CES에서 비전 프로 출시되면서 AR, XR, VR 이런 거 다 부각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혹시 좀 테마성으로 볼 수 있고 또 디스플레이까지 이런 쪽은 볼만한데 HBM도 제가 보기엔 조금 쉬고 있으면서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뭐 세게 갈지는 조금 리스크가 있지만은 그래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최근에 뭐 햄리스라든가 CXL 관련주, 온 디바이스 관련주, 파운드리 뭐 이런 쪽 디자인하우스 이런 쪽이 조금 별로고 반도체는 원체 범주가 크다 보니까 선별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에 유의하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럼 제가 맨날 노래 부르잖아요. 반도체 업종에서 주도했던 섹터가 이렇게 빠지고 그동안 쉬고 있던 디램 관련주가 이렇게 올라올 거라고. 그러면서 종합지수 자체는 이렇게 쉴 거다. 반도체 업종 자체가. 그래서 그런 시점으로 좀 반도체 업종을 봐주시고 반도체 업종이 단기 고점이 포착된 기준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숨고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요것 좀 여러분이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코스피의 키 맞추기가 끝나다 못해 오늘은 코스닥보다 내려오는 그런 느낌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00일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200일선 거의 가까이 왔는데 와 이렇게까지 우리 시장을 찍어 눌러야 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하루였거든요. 오늘까지 코스피 누른 거는 생각보다 세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도 리스크 관리를 여러분께 하자고는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아침에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고 제가 이건 아니다. 엔비디아 가지고 미국 시장을 머리끄댕이 팍 붙잡고 있더라고요. 미국 시장이 어제 시가에 밀리려고 했는데 엔비디아로 그리고 인텔, AMD 같은 시총 상위주로 쭉 잡아당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딱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시장도 한 번은 툭 하고 빠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바늘이 노멀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너무 액티브하게 보지 말자. 그래서 오늘 시장 뭐 딱히 크게 막 이슈가 있었다기보다는 이런 수급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조금 정리를 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 차트를 먼저 볼 텐데요. 제가 생각한 거는 사실은 2550 정도면은 그래도 나는 빠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냥 보기 좋게 힘으로 수급의 힘으로 눌러보는 그런 모습이었고 어라? 2500코식 하면은 뭔가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요 바닥 구간에서 여러분 지금은 주식 접을 구간 아닙니다. 주식 포기하고 싶으시면요 2550부터 2600 사이 정확히는 2580 사이 요 구간 사이에서 포기하셔도 안 늦어요. 그 구간이 이렇게 올라와서 요 구간을 얘기한 거죠. 요 구간에서 물론 오버슈팅은 났지만 이 구간 정도에서는 한번 걸리적거리는 자리다. 저는 앞으로도 코스피가 더 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뭐 요렇게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조금 괴롭힐 것 같은 그런 구간이긴 하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1월을 조심하세요. 이게 24년 1월 첫 썸네일의 제목이었습니다. 1월을 조심하세요. 어떻게 그런 흐름이 좀 나온 거 있는 것 같나요? 1월이 되자마자 뚝뚝뚝 그냥 음봉 파티가 일어나고 있는 코스피인데요. 이 구간에서는 그만큼 조금 저항을 받을 만한 그런 구간에 있는 위치입니다. 그동안에 좀 많이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래서 물량 소화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고 내 생각보다 조금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200일선까지. 근데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 봤자 뭐 요 구간이에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요거 한 대 뭐 더 맞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래 꼬리 달고 다시 또 튕길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올라왔다가 200일선 탁 터치하고 그 다음부터 랠리를 무난하게 또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가능성도 있고요. 요거 한번 종합지수적으로 잡아보고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요 괴리가 조금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은근히 200일선까지 빠진다고 하면은 좀 아플 것 같아요. 적어도 한 2, 3% 정도 빠질 수가 있는데 요거 2, 3% 빠질 때 시총 상위주가 아니라 중소형주 위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럼 중소형주 위주로 빠지면 보통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상 좀 아플 수가 있습니다. 내 계좌가 한 4, 5% 정도는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현금 일단 10% 가지고 미국 시장이 반등할 때 현금 전체적으로 좀 더 만드세요. 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 드리고 오늘 아침에 베타지한테도 기본이 10%고
최소한 15에서 20% 권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 드렸거든요. 어떻게 좀 이제는 적극적으로 좀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도 이렇게 올랐는데 절대 한 번에 못 간다.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빠졌다가 최소한이 여기에요. 최소한이 8250. 여기까지는 숨고르기 한번 나와야 된다. 근데 지금 여기까지 터치는 못했죠? 그러면 반등했다가 한번 더 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오를 어제 단기 매매조차도 하고 싶은데 몇 개 골라놨지만 안 했던 겁니다. 한 번 더 눌릴까봐. 최소가. 그리고 진하게 눌리면은 바이오 주도로 이렇게까지 눌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JP 모건이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요거 끝나면 재료 소멸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원래 바이오가 가던 길을 갈지 그건 지켜봐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미니멈으로 한 요 정도 일단 보고 저는 여기쯤에서 현금 맞는 거 조금 쓸까 고민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 드렸죠. 여기선 현금 쓸 생각한다. 어차피 빠졌다가 여기까지는 금방 올라올 테니 큰 방향은 더 갈 테니 여기서 좀 베팅을 고려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요. 그리고 반도체도 이거 어제 얘기 드렸잖아요.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것 때 시겁했다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나. 근데 역시나 누르고 오늘도 그냥 좀 빠지는 모습. 그래서 반도체 단기 고점의 냄새가 여기서만 났고 여기서도 나온 겁니다. 그래서 쉬었다가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것까지 정리를 해봐 드리겠고 오늘도 여러분을 유혹하는 흐름. 예전에 반도체에서 이런 게 나왔었거든요. 아침에 시장이 빠지는 분위기인데 갑자기 바이오 툭 튀어요. 이게 뭐냐면은 약간 물량 넘기기 느낌이 나는 겁니다. 요런 게 통상 나오면은 반등하더라도 한 번 더 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이나 뭐 이번 주에 가지고 바이오가 한 번 튀는 느낌이 나더라도 그래도 한 번 더 눌릴 수 있다. 그래서 요런 것 좀 여러분 유의하면서 바이오 투자를 지금은 조금 그냥 천천히 하셔도 된다. 보유하고 있는 거 있으면 그냥 홀딩 하되 현금 만든 거 있으면 요거는 좀 천천히 보고 진짜로 추세 돌리는 거 확인하고 해도 기회는 충분히 있고 안 는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고 오늘 코스닥도 전혀 반등 못했고요. 코스피도 원웨이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여간이 힘을 못 쓴 정도. 장 막판에 로봇 정도가 조금 힘쓴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까지 이렇게 빠르게 좀 체크를 해보면은 나스닥 홀로 이렇게 좀 땡겼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랑 이런 것들이 보면은 강세를 보였고 어제 이제 머리끄댕이 치고 탁 엔비디아 가지고 엔비디아나 뭐 아마존, 알파벳 요런 거 엔비디아, 퀄컴 월마트, 존슨존슨 몇 개의 시총 상위주 가지고 시장을 부여 잡아놨다. 그래서 뭐 오늘까지 반등 실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단 열어놓은 건 15,000포인트거든요. 일단 15,000포인트 온다 라고 하면 저는 현금을 공격적으로 더 만들 거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좀 내려오는 거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 시장을 투자할 생각도 있다. 이게 어쩌면 이렇게 수렴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은 하지 않겠다는 거. 다만 니케이가 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또 니케이는 역사상 신고가예요. 어떻게 또 우리나라 뭐 이렇게 괴리가 떨어지는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대만 시장도 우리보다는 훨씬 강세 보이고 있는 모습. 얼마 전에 또 신고가 갔다 왔거든요. 그에 반해서 우리 시장이 상당히 좀 상태가 그다지 좋은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조금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은 오늘의 오전 브리핑을 간략하게 체크하고 넘어간다고 하면 일단 엔비디아가 머리끄댕이 잡고 넘어간 얘기 제가 정리해 드렸고요. 그리고 연준의 이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리 인상이 종료됐다는 거는 공감을 하는데 금리 인하를 고려하기에는 연준이 원하는 2%대 인플레 지표가 아직은 도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하려고 한다. 라는 이런 의견이 좀 반영이 됐고 하지만 뭐 시장이 뭐 영향력이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관련해가지고 테슬라가 좀 빠졌는데 미국의 규제 강화로 모델 Y랑 모델 S의 주행 거리가 이제 10% 정도 400km였으면 실제로는 원래는 360km밖에 못 가는 건데 이렇게 뻥튀기 해놓은 거를 이제 정정을 한 거죠. 슬며시. 그래서 그것 때문에 2차전지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좀 빠졌다. 요 정도고 뭐 큰 악재라고 보기에는 그냥 기분이 나쁜 정도죠. 이거 구매하신 분들은.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숨고르기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거 이미 장 전에 얘기 드린 겁니다. 장을 보고 얘기 드린 게 아니라. 그러면서 업종별 쉬어가는 구간이 좀 필요할 거고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쉬어가가지고 이제 코스닥과 키높이 괴리를 맞췄다. 오늘은 이제 키높이에서 내려왔죠. 오늘까지 빠지면서.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랑 이제 미증시랑 키높이만 맞추면은 적절히 연말에 좀 벌어졌던 괴리가 맞춰진 작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글로벌 시장과 우리 시장도 동조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다. 이 정도로 조금 시장에 대한 뷰를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피에 대한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는 약간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구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올랐다가 빠질 만큼 빠져가고 있으니까요. 내가 보기엔 코스피가 한 번만 더 밀리면 그때부터는 코스피 종목, 저도 골라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코스피 종목을 조금 공격적으로 우리가 매수해 볼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갈 것 같아요. 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반도체 쪽 빼고 기타 뭐 조선이라던가 2차전지라던가 아니면 헬스케어 뭐 삼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좀 공격적으로 우리가 대응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얘기 드려볼 수 있겠고, 코스닥에서는 이렇게 현금 비중을 조금 높여갈 필요가 있다. 오늘 코스닥이 상당히 또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반도체랑 바이오도 조금 더 쉬어갈 구간. 오늘 확실히 또 쉬어가는 구간 보인 것 같고, 딱히 현금 만드는데 부담이 없는 거는 이렇게 주도 업종이 쉬어갈 것 같은 가운데 2차 전지까지도 아직 주도 수급이 잡히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현금 보유하는 데는 전혀 부담이 없어서 시장 돌리는 거 확인하고 우리가 현금 사용해도 좀 늦은 감이 있다기보다는 좀 여유 있게 우리가 현금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부분이고, 미국 시장이 억지로 끌어들였다는 이런 이야기들은 뭐냐면 빅테크 일부로 시세를 이렇게 견인했고, 그에 반해서 매크로 지표, 즉 환율, 채권, 원자재 이런 지표들이 전혀 증시 우호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데 증시만 잡아 당겼다. 이게 뭐죠? 증시가 가장 가벼운 자산 시장의 규모를 자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환율 채권 원자재 시장은 조작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이런 걸로 제가 이거 미국 시장이 좀 거짓말 치고 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우리 시장은 정상적으로 오히려 우리가 밀린 게 더 정상적인 흐름이다 라고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요 오전 브리핑을 남기자마자 이렇게 베타제들한테 얘기를 드렸어요. 오늘은 좀 강하게 얘기 드려볼까 한다. 현금 10% 확보는 필수다고. 그리고 현금 15% 20%는 권장이다. 현금 만드는 비중도 사실은 20%보다 조금 더 만들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가이드 드리는 입장에서 너무 세게 얘기 드릴 수 없으니까 큰 틀에서는 시장이 무너진다기보다는 어쨌든 숨고르기 정도로 보는 거거든요. 시장이 뭐 무너진다, 뭐 한다, 지난 가을부터 막 이렇게 죽는다 이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그냥 현금 일부 좀 만드시라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장 마감 전에는 혹시 딱 이제 이런 거거든요. 코스닥이 빠진 다음에 그냥 계속 빠진 게 아니라 이렇게 바닥 캔버렸어요. 한 11시부터. 이러면 개인들이 무슨 생각하냐면은, 야, 이제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내일 오르지 않을까? 아니면 오후에 오르지 않을까? 지금 이 정도 빠졌으면은 이거 단타라도 한번 할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겨드린 겁니다. 오늘 시장 펄해가지고 손 근질 걸 텐데 미국 시장 빠지는 거 한 번만 기다리시라. 미 시장 빠지고 그러면 우리 시장이 지금 먼저 밀렸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할 수 있다. 그때 미국 시장 빠질 때 잠깐 빠진 거 보고 그거 확인하고 해도 충분하다고. 그래서 그런 거. 또 반도체에서 빠진 수급이 지금 어디가 주도주인지 모르니까 이게 반도체 비메모리에서 반도체 소부장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겁니다. 디램 관련주 이런 거. 그래서 이거 수급 옮겨가는 거 지켜보고 그거 확인하고 해도 안 는다고. 무엇보다 바이오 개인들이 좋아하고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바이오 좋아하기 때문에 바이오도 일단은 한 번 더 조금 더 밀릴 구간이 있을까 이것 좀 체크하자 이런 걸 좀 강조 드린 겁니다. 현금 10% 20% 만든다고 상방 나온다고 계좌에 큰 영향 안 줘요. 그렇지만 혹시 모를 눌림 나오면은 회복의 발판과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급락의 개념이 아니지만 언제든 뭐 5, 6% 내려치는 거 일도 아니라고요. 이런 거 조금 여러 번 잡아드리면서 고집피지 마시라. 이것도 사실 그 얘기거든요. 다른 건 아니고 급락이 나올 개념이 아니다. 큰 방향은 상방이다라는 결론점 때문에 버티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버티지 마시라고 얘기 드린 겁니다. 현금 10% 정도 꼭 만드시라. 이거 강조드린 내용을 오전 브리핑과 연계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죠 어제? 리스크 관리도 실력이라고.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제가 1월 초에 강조 드렸던 요 페이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 요건데요. 추세를 의심할 만한 단서가 있으면 일단 물러서는 게 현명하다고요. 의심은 발명의 아버지, 자본은 토끼와 같다. 위험에 조짐만 있어도 후딱 도망가 버린다는 의미. 자본은 토끼와 같다고. 이런 거 제가 남겨드렸는데 요거 벌써 까먹지 않으셨겠죠? 1월을 조심하세요라는 주제와 함께 제가 남겨드린 24년 첫 콘텐츠에서 남겨드린 이런 페이지입니다. 꼭 이런 거 여러분도 함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 베타제들은 오전에 만들었겠죠? 제가 아침에 일찍 현금 꼭 만들라고 얘기 드렸으니까. 그럼 오늘 당장 하락도 안 맞아도 됐잖아요. 오늘 전광판 보면은 뭐 이렇습니다. 이거 얻어 맞았으면 무사했을까? 어제도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지만 대체로 음봉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어제는 갭을 띄워서 눌렀으면 오늘은 시작하자마자 눌렀다. 그래서 이 시작할 때 물량을 조절 잘했으면은 상당히 좀 여러분이 편하게 시장 대응하지 않았을까. 전체적으로 뭐 그냥 버릇버릇합니다. 오늘 1100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종목이든지 오늘 뭐 주도 업종으로 좀 보이는 섹터 자체가 없었다. 그나마 로봇주가 마지막에 CES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오르고 또 정부 정책적으로 규제 좀 풀겠다라고 해가지고 쭉 오른 정도, 요 정도거든요. 그리고 방산주 이제 테마로 약간 붙어가지고 뭐 북한에서 그분께서 이제 뭐 조자조자 거려가지고 좀 오른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뭐 일부 바이오, 매트팩토 같은 거 제가 뭐 아니면 도다 이런 거 그런 거에서는 매트팩토다 이렇게 얘기 드렸고 알테오진이 오늘 좀 강세에 보였습니다. 알테오진도 의미 있는 부분까지 좀 올라온 모습 그리고 피플바이오가 조금 튀는 모습 정도
그 이외에는 특이하게 뭐 엄청나게 강세 보이고 좋은 정보 없었고 테마도 형성되지 않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박살났잖아요. 어제 반도체 단기 고점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특히 이쪽 아침까지도 꼬시더라고요. 얘네는 아침까지도 꼬드기고 여러분을 유혹했어. 아 정말 그 세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저 올라가는 거 보고서 진짜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최소한 원달러 환율이 1320원 아래에서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항상 제가 기준점을 잡아 드렸잖아요. 근데 1320원 위로 계속 있었잖아요 오늘요. 여기 위협하고 있었잖아요 최저가도. 그러면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경계를 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유가 같은 건 뭐 의미가 크게 없었고 10년물 국채금리도 4%가 넘어가면은 이거는 별로 좋은 조짐이 아니다. 그래서 최소한 요거 4% 이하 그리고 원달러율이 1320원 이하로 빠졌을 때 그런 거를 좀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은 조금 더 편하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 수급 요인을 보면은 오늘 1000개 정도 빠지고 80개 모아 500개밖에 안 올랐고 1% 정도 빠졌습니다. 제약 업종 그냥 뭐 좋은 섹터가 없었고 반도체 정도가 많이 빠졌다. 그리고 그나마 이체전지가 부분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네. 이 정도는 체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면서 코스피의 하락을 주도했구나. 상승 종목도 별로 없고 하락 종목도 꽤나 많은 정도입니다. 0.6% 빠졌는데 그나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쿠션을 해줬기 때문에 저 정도였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수급 보면 그냥 뭐 개인만 그냥 쭉쭉 사는 모습. 뭐 별로 좋을 게 없는 시장이죠 지금요. 조금 관망 장세, 숨고르기 들어가 있는 장세다. 그리고 기관이 이렇게 선물 방어를 해주는데 외국인이 그냥 선물 때려 박으면서 시장을 못 올라가게 그냥 미국 시장에서 머리끄댕이 잡고 지수를 받쳤으면은 우리 시장에서는 발목을 그냥 붙여서 쿡 그냥 우리 시장을 찍어 누르는 그런 흐름 정도 보인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이거 노랑 보라 뜨면서 어쨌든 제가 어제 어디까지 잡아드렸죠? 어제 제가 삼성전자 얘기를 꽤나 진하게 얘기 드렸잖아요. 어디 73,000원에서 74,000원 최소한 요 구간 지금 구간까지 요 구간까지는 빠질만하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빠진 거고 삼성전자도 뭐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면 뭐 무너진다기보다는 어쨌든 뭐 많이 빠져봤자 7만 원일 텐데 요 구간에서 이제 박스권을 좀 만들면서 숨고르기 할 구간 좀 나올 것 같고 어제는 삼성전자가 좀 많이 빠졌으니까 오늘은 하이닉스가 대신 많이 빠진 겁니다. 하이닉스도 뭐 12만 5천 원까지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고요. 수급을 보면은 잔인합니다. 외국인이 그냥 때려 박았죠. 기관이랑 같이. 시총 상위주도 힘을 못 쓰는 모습이고 오늘 보면 코스피가 그냥 전체적으로 버릇버릇하다. 그나마 이제 CS라에서 AI가 부각이 되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요거 아마 CS 끝나거나 AI에 대한 관심이 조금 줄어들면은 네이버 카카오 조금 빠지면서 다른 종목 쪽으로 주도 업종이 조금 코스피 내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거까지 잡아드리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12일에 통합 셀트리온 출범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셀트리온 제약까지 합치면은 시총이 한 48조에서 50조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 바이오 로지스의 시총이 53조예요. 지금 매출 이익단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셀트리온한테 기술적 밸류의 프리미엄 요런 거 기술 밸류 요런 걸 주더라도 어쨌든 지금 돈을 잘 버는 건 삼성 바이오 로지스거든요. 그리고 캐파 자체 위탁세상 캐파 자체도 삼성 바이오가 자산적이나 재무적으로도 더 건전하기 때문에 과연 셀트리온이 요런 이슈만으로 삼성 바이오의 시총을 넘어설 수 있을까? 만약에 삼성 바이오의 시총을 일시적으로 넘어선다면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물 압력이 있을 수 있다. 셀트리온에. 그래서 셀트리온이 12일 날 상장을 할 때 저는 방향을 모르겠습니다. 이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30%의 현금을 우리가 요 날 만들었죠. 요 꼭대기 1월 2일 날 찍은 날. 그래서 요 현금을 12일에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할 예정이라는 거. 이렇게 리스크 관리하면서 대응하면은 밤에 좀 잠잘 때 잠이 잘 오죠. 주식하면서 잠 못 자면은 그거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주식하면서 잠은 편하게 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거 무상증자 물량 넘기고 있는 거 안 되죠. 최소한 제가 보기엔 2, 3개월은 못 간다. 물량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바이오에서 무중 나오면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됩니다. 무중 나와가지고 초급등이 나온다? 그럼 초급등으로 끝이고요. 무중 나왔는데 이렇게 흔들면은 당분간 재료 안 나온다. 대신 시간을 가지고 보면 차후에 또 오를 기미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ST큐브라던가 뭐 뉴틀렉스, 큐리옥스 바이오 이런 애들이 최근에 바이오가 눌리고 있잖아요. 이거 그냥 숨고르기예요. 바이오 끝난 거 아니고요. 숨고르기니까 다만 여러분이 조금 더 좋은 가격에 전략적으로 나설 수 있기 위해서 제가 바이오 조금 눌릴 수 있으니 지켜보고 매매하자. 이런 얘기 드리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뭐 매드팩토는 유무상 증자 진행되면서 뭐 아니면 도가 매드팩토예요. 근데 되게 위험합니다. 엄청 위험해요. 그냥 홀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 들었는데 매드팩토가 어쨌든 아래서 요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정도고요. 대놓고 얘기 드리는 4번 주자 매지온입니다. 아마 한 요 부분부터 제가 얘기 드린 것 같은데 뭐 적절하게 그냥 올랐다 숨고르기 정도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뭐 못하신 분들은 제가 대놓고 얘기 드리잖아요. 할만합니다. 매지온은 할만해요. 물려도 할만하다. 뭐 당장 내일 사라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좋은 구간
바이오가 매매하기 좋은 구간에 오면 매지원 정도는 여러분이 편하게 좀 매매해볼 만한 그런 바이오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 드려보겠고요. 하늘 바이오 뭐 짱짱하죠. 얘 뭐 조정 받아봤자 그냥 38,000원, 9,000원 요 언저리였을 텐데 오늘도 이렇게 찍으면서 그냥 뭐 이렇게 지지받고 지 갈 길 가겠죠 이제. 제가 이거 화려한 불꽃, 마지막 불꽃이 이제 남은 것 같습니다. 이건 불꽃이 아니에요. 마지막 불꽃은 따로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불꽃을 피면 그때는 이제 매도할 거예요. 그래서 설마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없겠죠. 이거 반대겠다 죽어버리면 그냥 적정한 구간에서 차익하고 손절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여기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여기서 팔아도 이득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거는 이미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거 꼭 추종 매매하시면 안 된다. 항상 강조드리죠. 그리고 HLB 같은 경우도 안 빠지잖아요. 뭐 바이오가 빠지면 여기도 이렇게 박스 좀 만들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너지면은 추가 매수 기존에 만든 현금 차익한 걸로 추가 매수 진행할 건데 이게 빠질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HLB는 빠질 이유가 없어서 전 큰 그림상으로 업사이드를 많이 열어놓고 있는 정도다. 그래서 뭐 HLB 그 심리만 가능하면은 매매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HLB 그룹주 중에 메리트 있는 종목들이 매우 많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면은 저도 HLB 그룹주 계열은 조금 매매를 관심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면 좋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어쨌든 제가 꼭다리 한번 잡아 드렸는데 다시 또 치고 왔어요. 정말 힘이 좋은 겁니다. 제가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까지 얘기를 강하게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테오젠 자체가 이제 모멘텀이 강하다 보니까 한번 세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수급을 보면 또 엄청나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남은 비중은 제가 12에서 13만원 여기를 목표로 잡고 오버슈팅까지 하면 15만원 요 정도 보면은 이제 알테오젠의 매매는 끝나도 될 것 같고 저도 커버를 끝낼까 합니다. 알테오젠 맨날 이렇게 브리핑 드리는데 아마 12만원에서 13만원 그리고 15만원을 기어이 한번 찍는 순간이 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아마 커버를 안 할 것 같고 12, 13만원까지가 일단은 목표가로 보고 있다. 이 이상은 차라리 여기서 차익해서 다른 바이오 하는 게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오켄 바이오가 원체 ADC가 지금 JP모건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데 JP모건이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뭔가 가시성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 내지 못하면 힘 없게 빠질 종목 중에 하나가 레오캠이 될 수 있다는 거. 요거는 조금 경계감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JP모건의 반응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뭐 무조건 죽는다는 아니고 그냥 좀 예민하게 봐야 된다라는 정도로 여러분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제가 라이브 통해 가지고 계속 괜찮은 종목입니다. 이거는 무난하게 볼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그냥 추세 잘 만들고 가고 있죠. 얘는 아마도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냥 추세 만들고 쭉쭉쭉. 근데 뭐 저는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바이오 할 거면 이런 것보다는 그냥 다른 바이오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그 업사이드가 많이 열린 그런 바이오를 또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안 되죠. 지하 이노베이션 얘도 NKX랑 같습니다. 이거 기간이 물량 다 던지고 나면 조금 더 여기 개인들이 몰려있는 구간은 좀 기회를 안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냥 무난하게 하고 있고 그럼 오늘 약간 신라진 튀었더라고요. 루닛이랑 협업한다고 안 됩니다 이런 거. 그리고 히노펙스는 이례적으로 다이아 떴는데 기어이 한번 눌렸다가 또 땡겼어요. 와 그래서 이거 정말 재료가 세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얘가 혈액암 관련해 가지고 재료가 나왔는데 바이오가 한번 가면은 올랐다가 눌리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 바이오 할 거면 최소한 이런 수익 정도는 노려보고 하는 겁니다. 뭐 단순하게 30% 40%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얘기드린 게 뭐죠? HLB를 지금 매도할 생각이 없다고. 그래봤자 지금 여러분 해봤자 뭐 5, 60%밖에 수익 더 났나요? 여기서 끝낼 HLB가 아니라는 거. 뭐 시장이 크게 무너지는 거 아니면은 좀 더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정리해 보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셀 기업들이 상당히 좀 상태가 안 좋은데 오늘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최저가를 만들었거든요. 어쨌든 1분기는 조금 셀 기업들이 고생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1월 달에 벌써 이렇게 시세 뱉어내면 조금 더 빠르게 올해 터닝하는 그런 구간에 빠르게 좀 잡아내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코스피가 돌려 세울 때 과연 코스피의 주도주가 어떤 섹터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일 수도 있고 뭐 조선이 될 수도 있고요. 주도 업종 자체가 뭐 자동차. 최근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도 세잖아요. 유틸리티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느 섹터가 주도주 할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뭐 헬스케어가 될 수도 있고 이건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에서 누가 주인공 할지 이제 조금 코스피를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셀 기업이 움직인다 그러면 코스피의 전기차 관련 종목들 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그런 구간이고요. 에코프로 머티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에코프로가 힘을 못 쓰는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에코프로 BM이 강세 보일 때도 얘기 드린 게 이거 이렇게 한 번 올랐다고 모릅니다. 이렇게 미친 상승을 보이긴 했지만 이거에 따라서 2차전지 전반적으로 훈풍이 부는지 봐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는 훈풍이 분다? 그건 모르겠거든요. 2차전지 내에서 훈풍 부는지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24년도에는 장비주가 한번 움직여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장비주가 움직이기 전까지는 2차 전지주가 막 엄청 강세 보인다? 물론 상승세는 소재주가 강할지 몰라도 장비주가 꼭 한 번은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 얘네가 움직이기 전까지는 2차 전지가 초강세 보인다?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뭐 풍력이나 뭐 아니면 태양광 이런 애들 조금 강세 보인 정도고, 반도체는 확실히 차익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어서 조금 재밌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어제 게임주나 뭐 엔터주 조금 움직였는데 이런 쪽도 저는 그렇게 막 흥미있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단 미국 시장이 개인적으로는 뭐 오르던 내리던 우리 시장은 내일은 반등 시도를 한번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미국 시장이 이렇게 버티기만 해도 우리 시장은 좀 이 따라가는 흐름을, 괴리를 따라가는 흐름, 우리 시장이 한 여기쯤 있잖아요. 요 흐름 괴리를 맞추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버티기만 해줘도 우리 시장은 내일은 조금 반등 시도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빠진다? 그럼 우리 시장, 특히 코스닥은 조금 힘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직은 좀 더 업종적으로 반도체나 바이오나 조금 눌려야 된다. 굳이 만약에 코스닥이 버틴다? 그러면 그건 아마도 2차 전지 때문에 버틸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렇게 좀 정리를 오늘 해봐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장 얘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종목별로 막 엄청 강세를 보이는 섹터가 있다거나 모멘텀이 도드라지는, 그렇게 막 좀 매매를 권유하고 싶은 그런 섹터가 없거든요. 바이오 내에서도 최근에 뭐 면역세포 치료제나 플랫폼, 뭐 항암 이런 쪽, 아니면 뭐 시종상위 셀트리온 주력으로 HLB, 알테오젠 이런 쪽으로 조금 우리가 주목해 볼만 했는데 지금 그런 흐름이 그다지 안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도 애매하고 2차 전지도 확인이 더 필요하고 반도체는 일단 좀 끝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물론 이렇게 소부장은 좀 할만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뭐 의미 있는 움직임이 보인다?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은 뭐 그냥 이렇게 로봇주나 좀 움직이는 정도 AI, 그래서 이벤트를 소화하는 모습이다 이번 주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그거에 맞게 좀 적절히 미국 시장 보고 우리 시장 킥업이 맞추는 거 보고 그렇게 보면서 대응할 생각이다 라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손이 간질간질 하실 거예요. 현금 만드신 분들도. 그런데 이 현금을 진짜 좋은 시기에 쓰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뭐 시장이 무너진다 뭐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빠지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약간 이때도, 그리고 이때도 저한테 막 이런 얘기 드리거든요. 제가 여기서 그때 콘텐츠 보면 나오지만은 뭐 사요? 이런 질문 많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당장 이렇게 안 갑니다. 올라와도 다시 내려올 거예요.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좀 쉬다가 할 겁니다. 최소한 여기서 느 정도의 기간 조정은 좀 필요해요. 왜냐면 여기서 가격으로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기간이. 여러분한테 충분히 기회 주니까 조금 천천히 호흡을 가지고 보셔도 뭐 무리가 없을 것 같다. 특히나 코스닥은 한번 쉬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구간에 있다. 업종들 이렇게 쭉 둘러보면은. 그래서 요거까지 좀 이야기 들어보고, 굳이 내가 어떤 종목을 빠르게 매매를 하고 싶고 못 참겠다라고 하면 코스피 쪽으로 시선을 두시면 어떨까? 특히 뭐 힌트를 드리면 조선주 같은 건 제가 뭐라고 했죠? 23년에는 상반기엔 강하지만 하반기엔 약할 것이다. 다만 그때를 매수 포인트로 24년에는 매매를 하면 뭐였죠? 계속 가지고 가면 된다. 조선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누워 있는데 그런 거 보는 게 마음 편하게 지금 현금을 못 들고 계시는 분들, 근질거리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대안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2000년지 상위주들 이런 거 누워 있는데, 이런 거 특히 LG 엔솔이나 뭐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이런 거 누워 있잖아요. 그런 거 제가 뭐라고 했죠? 요번 하반기만 가더라도 이제는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그런 가격에 들어갈 수 있다. 셀트리온 차트와 보면서 충분히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거 좀 체크해 보시면서 좋은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